역시 가장 주목을 받는 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 수준일 겁니다. 특검 결정에 따른 파장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지난 1996년 8월 검찰은 12.12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찬탈하고 5.18 민주화 운동을 무력 진압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게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전두환 씨는 사건 주범으로 내란 수괴, 내란 목적 살인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비상계엄,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라 특검의 선택지가 많진 않습니다. 특검은 범죄의 중대성 같은 법적인 잣대에 비상계엄 선포 피해자로 판단한 국민 여론까지 살피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12.3 비상계엄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특검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 등을 근거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인데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 경우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 클 수 있다는 점은 고민할 지점입니다. 이와 함께 일반 이적 혐의 사건 재판은 따로 진행된다는 점도 영향을 미칠 거란 분석이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정교 유착비리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가운데 주목되는 건 신천지의 정치 개입 의혹입니다. 특검이나 경찰 수사가 진행된 적이 없기 때문인데요. 합수본은 우선 홍준표 전 시장이 주장한 10만 당원 의혹부터 살필 것으로 보입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교유착 의혹에 대한 검경 합동 수사를 주문하며 통일교뿐 아니라 신천지도 언급했습니다. 통일교 신천지 얘기는 저도 사실 오래전에 얘기도 한번 했었던 의제이긴 한데 이게 특검한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고 아마 이 대통령 지시로 출범한 합동수사본부는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 개입 의혹 일체를 수사 범위로 정했는데 이는 여당이 발의한 특검법 수사 대상과 같습니다. 신천지 의혹의 발단은 지난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발언이었습니다. 신천지가 국민의힘 20대 대선 경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후보로 만들기 위해 지난 2021년 신도 10만여 명을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켰다는 겁니다. 홍 전 시장은 총회장 이만희 씨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라며 신천지가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한 이유는 검찰총장 시절 코로나로 인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2차례나 막아주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천지에 대한 합수본 수사도 홍 전 시장이 제기한 의혹에 우선 초점이 맞춰질 거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YTN에 언론을 통해 보도된 신천지의 당내 민주주의 개입 의혹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상황에 따라 현재 발표된 검사와 경찰 등 47명보다 인력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본격 수사에 앞서 합수본은 화상회의를 통해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방향과 일정을 논의하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합수본에 첫 출근할 김태훈 본부장은 사무실 공간 협의를 위해 서울고검을 찾는 등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본회의를 열어 2차 종합특검법 처리를 추진하려고 했지만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사이 의견 조율을 위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이른바 2차 종합특검을 새해 1호 법안으로 제시한 더불어민주당.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본회의 처리를 시도했지만 불발됐습니다.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원내 지도부 회동을 주재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동을 건 겁니다. 본회의 개최를 하지 않는 것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국회의장실은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민주당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즉시 다시 회동을 주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본회의 개최를 반대하며 또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드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장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 순방에 나선 엄중한 시기라는 점도 언급했는데 외교 성과가 강조돼야 하는 상황에서 여야가 대치하는 모습에 시선이 쏠리는 것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신 의장실은 특검법 등 주요 안건과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본회의에 대비해 분주하게 움직이던 국회 법사위도 일단 숨고르기에 나섰습니다.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2차 특검법은 물론 여야가 발의한 통일교 관련 특검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넘겨 신속 처리하려 했는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법률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본회의 일정이 미뤄지면서 특검법의 법사위 강행 처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사위는 다음 주 월요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2차 특검법과 통일교 특검법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일정이 연기됐을 뿐 특검법을 두고 여야 이견 자체가 해소된 건 아닌 만큼 법안 처리까지 적잖은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마두로 정권을 축출한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석유 통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운반하는 유조선 두 척을 납포했고 미국이 베네수엘라 원유를 무기한 통제해 판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미군 유럽사령부는 미국 제재 위반 혐의로 벨라 1호를 2주 넘는 추적 끝에 아이슬란드와 스코틀랜드 사이 해역에서 납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 남부사령부는 카리브해에서 역시 제재 대상인 무국적 암흑함대 유조선 소피아호를 납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두 유조선이 최근 베네수엘라에 정박했거나 원유를 실으러 베네수엘라로 가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오가는 제재 대상 유조선에 대한 완전 봉쇄를 지시한 데 따라 유조선 납포 작전을 진행해왔습니다. 특히 벨라 1호는 미 해안경비대 단속 뒤 러시아 국적으로 등록했는데 러시아는 자국 유조선에 대한 무력 사용은 불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미국의 제재 때문에 수출길이 막힌 베네수엘라의 원유를 미국이 시장에 대신 팔고 수익을 베네수엘라 안정화에 사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에 대한 통제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바꾸기 위해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지렛대라고 밝혔습니다. We are going to take between 30 and 50 million barrels of oil. We're going to sell it in the marketplace at market rates, not at the discounts Venezuela was getting. 백악관도 베네수엘라 원유 확보가 트럼프 대통령과 베네수엘라 임시당국 간 이뤄진 거래라며 미국 정부가 이미 베네수엘라 원유를 국제시장에 팔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has already begun marketing Venezuelan crude oil in the global marketplace for the benefit of the United States, engage the world's leading commodity marketers.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앞으로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시장에서 무기한 판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9일 백악관에서 주요 석유 기업 대표들과 만나 베네수엘라 석유 인프라 재건과 투자 계획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공격에 이어서 그린란드 편입 의지까지 드러냈죠. 미국의 국무장관이 다음 주 덴마크와 이에 대해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국제법 위반을 용인하지 않겠다며 그린란드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이 그린란드 확보를 위해 군사력 동원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낸 지 하루 만에 미 국무장관이 다음 계획을 내놨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그린란드 매입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관된 의도였다며 다음 주 덴마크와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Why has the administration not taken Denmark's offer to discuss the situation in Greenland? I'll be meeting with them next week. 또 모든 현안에 있어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 있다면 대통령은 군사적 수단으로 대응할 옵션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며 그린란드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More control over the Arctic region and ensuring that China and Russia and our adversaries cannot continue their aggression in this very important and strategic region. 유럽연합은 국제법 위반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린란드와 덴마크에 대한 지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Greenland belongs to its people. They have the full support and solidarity of the European Union.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돕지 않더라도 미국은 항상 나토를 도울 거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이 없는 나토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나토 회원국인 노르웨이가 노벨 평화상을 주지 않았지만 자신은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폴리티코는 미국이 무력 사용에 나설 경우 그린란드를 30분 안에 접수할 수 있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나토 해체를 감수해야 하는 위험이 있는 만큼 실제로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그동안 철옹성처럼 요지부동이던 미국 고용시장이 인공지능 AI와 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협공에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11월 구인은 715만 건으로 거의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지난달 민간 고용 4만 1,000명 증가에 그치며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코트라 주최로 한국 민관 합동으로 열렸던 뉴욕 현지 인재 채용 행사엔 크게 공고를 내지 않았는데도 많은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I think at the moment there is not a lot of opportunity here in the US. I want to see what opportunities are there.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고용을 꺼리면서 탄탄했던 고용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AI까지 가세하면서 대졸 신입사원 자리를 야금야금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민자 감소로 인한 노동 축소와 함께 관세 때문에 노동 수요도 감소된 게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AI 확산으로 인해 노동 대체 효과가 나타나서 취업자 수를 감소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시장의 수요 흐름을 보여주는 구인 규모는 거의 5년 만에 최소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1월 구인 건수는 715만 건으로 전월에 745만 건보다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민간 고용도 4만 1,000명 늘었지만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특히 전문 비즈니스 서비스직은 2만 9천 개, 정보는 1만 2천 개, 상품 제조는 3천 개, 제조업에선 5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이에 고용시장 약화를 둘러싼 우려가 다시 살아나며 기준금리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다만 아직 실업 급증 조짐이 없는 만큼 월가에선 해고도 적고 채용도 적은 노동시장의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의 고용이 축소되면서 실업률이 4%대 중반 수준을 유지하다 하반기에 점차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정수현 캐스터. 네, 정수현입니다. 네, 날이 조금 더 추워졌네요. 네, 오늘 아침은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7.8도로 어제에 비해 10도나 크게 낮아졌고요. 체감 온도는 영하 12도까지 곤두박질했습니다. 출근길 보온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추위는 언제까지 이어지나요? 네, 추위는 내일 낮 잠시 누그러지겠지만 이후 기온이 다시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초중반까지는 강추위가 이어지겠고요.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해도 체감 온도는 영하권에 머물 걸로 보입니다. 밤사이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내려오며 현재 서울 등 중부지방과 경북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중부를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현재 전국에서 가장 추운 곳은 대관령으로 기온이 영하 13.9도, 체감온도는 영하 23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은 영하 7.8도, 대전은 영하 7.1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영하 1도, 대전과 대구 2도에 그치며 어제보다 4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오전까지 호남 서해안에, 오후까지는 제주도에 약한 빗방울이나 눈이 날리겠습니다. 반면 서울 등 일부 수도권과 동쪽 지방은 대기가 메마르고 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산불 등 대형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예방에 각별히 힘써야겠습니다. 추위 속 내일 오후부터 주말 사이에는 중부와 일부 남부지방에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높은 물결이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을 수 있어서 해안가에서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세현입니다.